자, 반갑습니다. 8월 24일 이동훈 대표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조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국내 증시가 어제 미리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대찬 모습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좀 불안하게 마감했던 한국 증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주도주가 좀 부재하고, 일단 뚜렷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관망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잭슨홀 미팅도 이제 예정이고 오늘부터 열림이 됩니다. 24일에서 26일.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은 어제 밤에 발표가 됐어요. 호실적 발표가 됐고, 물론 이제 어제 미국 증시 전에 국내 증시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좀처럼 시장 반등을 좀 보이지 못하면서 하락세가 좀 이어졌고, 그래서 양시장 이렇다 할 반등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테마주들 폭탄 돌리기 겸 시장의 빈 곳을 좀 채워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초전도체, 맥신 관련주도 여전히 이제 장중 변동성이 좀 큰 편이고, 하루하루 등락이 좀 완전히 동전 뒷면, 앞면 뒤집듯이 바뀌는 형상들이 많아서 어제도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던 초전도체가 다시 미끄러지는 모습을 오후부터 다시 보였고요. 양자암호 관련주는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다시 양자 후보 물질 소식에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보였는데요. 초전도체, 맥신, 양자암호 대부분 종목들이 중소형주고 시총에 영향을 줄 만큼의 이제 시장의 영향력을 좀 크게 발휘하지는 않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많이 득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반도체가 어제 좀 반등이 나올 법한 자리에서 엊그저께 반등이 나오다가 말았는데 어제는 좀 반등이 나왔고요. 2차전지와 자동차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에 압박감을 좀 줬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의 약세를 주도해버리니까 코스닥의 수치가 훨씬 더 시장의 전체적인 수치보다는 조금 더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하락을 조금 부추겼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반면에 미국 증시는 시장 시작하기 전부터 엔비디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장중에도 거의 8%에서 11% 가까이 강세를 좀 보였고, 장 마감 이후에 예상치를 넘는 상회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3분기 매출 또한 급증에 대한 전망들을 좀 보이게 되면서 앞선 실적도 좋았고, 이전의 실적들도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250억 달러 매입도 추가적으로 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간의 강세를 또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쪽 반도체 소부장이나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반등 나오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8월 제조 구매자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가 47.0으로 좀 나오게 돼서 두 달 만에는 가장 낮은 수준인데, 50 이하가 되면 이제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 시장의 확장보다는 이제 위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정도의 이제 예비치가 나오니까 실제 이제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조금 다소 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전히 이제 9월달에 FMC 금리에 대한 동결은 88.5% 가까이 좀 올랐고요. 9월, 10월, 11월달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 45% 가까이 조금 올라왔는데요. 당장은 이제 장기화 우려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25일날 있을 파웰 의장 연설에 좀 주목을 하고, 오늘부터 열리는 잭슨홀 미팅 때문에 계속 매파적인 영향의 발언들이 시장을 좀 묶어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장기간 고금리 정책 가능성은 아직 좀 열려있는 상태고, 역시나 연준은 시장을 빨리 보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이 나오면서 아마 시장은 좀 더 내리지 않고 조금 단단해지는 모습들을 다시 만드는 형태를 보여줄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화장품, 2차전지, 의료미용, 바이오제약 등 전체적으로 성장주들이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주요 뉴스들, 어제 조금 빈 곳이 좀 많았어요. 업종으로서 사랑을 받는 종목들이 거의 없었고요. 그나마도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던 에코프로도 2차전지 쪽 경쟁 심화 우려 때문에 다시 좀 내렸던 모습인데요. 자, 일단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양자 컴퓨터 소자 후보 물질 확인 소식에 우리로 텔레필드, 코이버, KCS, 그리고 아이원 플러스, 드림 시큐리티, 우리넷,
뭐 엑스게이트나 뭐 CQSN, QSI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 뭐 장중에 이미 뭐 상한가를 들어가 있어서 뭐 따로 종목을 더 언급해 들어가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괜히 언급했다가 고점에서 들어갔다가 물리면 뭐 다 제 탓 같으니까 굳이 올라간 이후에 종목들을 뭐 일일이 나열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를 더 자극하거나 그러진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자, 그리고 오만의 2029년까지 태양광 기반 발전 용량을 총 3,500메가와트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뭐 풍력도 마찬가지고 태양광 쪽도 좀 늘리기로 하면서 한국도 이제 오만 쪽과 뭐 저쪽 지방 서아시아 쪽이죠. 서아시아 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발전 용량을 늘리기 위한 이제 발전 사업 협력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뭐 일단 SY나 신성 ENG, LOT 백큐um, 뭐 G2 파워, OCI 등이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2차전지 쪽은 해외 양극재 업체의 증설 공격화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를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내용적으로는 화학업체죠. 화학업체였던 글로벌 1위 화학업체인 바스프 고길 공장 가동을 시작한 데 이어서 일본 합작 공장 법인 목표를 또 세운 가운데 유미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캐나다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 양극재 캐파를 확장하고 있어서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 이제 3원 개의 양극재 공장 증설도 잇따랐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이제 한국 공장 증설을 위해서 증자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은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경쟁 심리가 좀 자극되고 서로가 이제 추려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조금 더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뭐 전기차 성장으로 보면 이제 충분한 경쟁 심화가 더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그 안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 정해지고 양질의 양극재를 또 만들어내는 업체를 좀 가려내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WCP,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에코프로 BM, 금양, 윤성 FNC, LNF 최근에 뭐 많이 오르기도 했던 종목들이라서 언제 지금 뭐 경쟁 심화나 뭐 경쟁 출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역시나 이틀 이상 상승하니까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매물도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부터 이제 방류 준비를 한다고 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그게 이게 결정이 됐고, 정부에서는 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 투입 고려한다는 얘기 때문에 뭐 먹거리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마니커 FNG, 마니커 하림, 육개 관련주도 움직였고, 소금 관련주인 인상가, 그리고 수산물 관련주인 사조시푸드, CJ시푸드 등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뭐 거의 테마 쪽에 가까운 종목들이 좀 많았고요. 뭐 특히나 이제 뭐 맥신과 초전도체에 이어서 양자컴퓨터도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금 고가 행진이 계속 이어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오늘 하루 정도 더 상한가를 보이거나 강세를 좀 이어갈 수 있더라도 오후까지 좀 유지되는 거나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후 돼서 아마 많은 종목들이 다시 또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관심 종목 피라미드 쪽에선 신성 ENG, HB솔루션, 텔레칩스, 심텍, 그리고 낙폭과대 쪽은 3기 EVF, 뷰노. 뭐 보여지기로는 IT 쪽이 좀 많죠. IT 쪽이 좀 많고 뭐 의료미용, 뭐 2차전지 이렇게 조금 나뉘어져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새로운 업종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 종목 보기 전에 어제 그리고 지난주 이번주 초반부터 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강세를 좀 보였던 애들도 있지만 3기 V 요 며칠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17,000원 초반대 드린 게 벌써 16,000원 후반대부터 해서 드린 거에 벌써 18,000원 중반대를 좀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 사이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딱히 이번 주에 드린 것 중에서는 iPa밀리 SC가 추가적으로 또 상승세를 좀 이어갈 모습을 또 이어가는 것 같고요. 뭐 이미 22,000원대, 12,000원대에서 한번 크게 2배 이상 먹여드렸고 22,000원, 23,000원대 한번 또 공략 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iPa밀리 SC가 최근 드렸던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앞선에서는 이제 랩지노믹스나 뭐
뭐 지노미트라가 조금 많이 갔는데 이번 주와 지난주까지 해서 보면 지금 마이패밀리 SC가 가장 꾸준하게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자, 뭐 오늘 관련 종목들 보기 전에 어제 종목들 체크만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룡전기 앞서서도 한번 공략은 해드렸습니다만 갈 듯 말 듯 할 때가 아니라 요거는 빨리 가면 조금 끊어내야 되는 자리가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급등하면 한번 챙겨주고 다시 내려오면 또 받았다가 약간 물결무늬 타듯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 때 들어가셨다가 조금 밴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다시 조금 파셨다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 시가가 조금 애매하게 상승 출발하면 10분 이내 시세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걸 잡는 것보다는 오후까지 확인하셨다가 종가나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시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도 애매하게 상승 출발해버리니까 잡을 자리보다는 충분히 오후까지 확인하고 들어가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후까지도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 더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네. 자,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뭐 실제 얘도 어제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수도 거의 막판 아니면 오늘 아침 출발에 보셔야 되는 거고, 아침 출발마다 어제 상승 출발을 해서 바로 쏴버렸기 때문에 아침에 뭐 10분 이내에 끝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된통 당할 수 있는 자리였죠. 그래서 애매하게 출발하고 바로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죽는 자리니까 뭐 10분 이내에 거의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침에 들어가셔도 됩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얼버무려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괜히 아침에 시가가 떴다고 해서 들어가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뭐 매수는 막판이나 오늘 아침 시가 보시고 하시면 되니까 12,000원 후반대, 중반대 가능은 합니다만 뭐 막판에 들어가시지 않고 어제 13,000원 초반 이상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제 매매 말씀드린 걸 하나도 안 따라 하시는 거니까 참고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애매하면 들어가지 말아라. 자, 그리고 텔레칩스는 어제 시가가 좀 애매하게 떠버렸어요. 그래서 아침 시가로 떠버렸고 그대로 가버렸는데 뭐 10분 이내 이상으로 더 시세는 낮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매수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뭐 10분 이상 시세가 낮기 때문에 더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지만 아침 시가가 떴기 때문에 매수는 불가. 그래서 뭐 앞서서 이제 텔레칩스는 19,000원대도 한번 드렸고 크게 20-30% 이상 수익을 드렸고, 이번에 다시 19,000원대 또 드렸던 종목인데 추가적인 시세는 더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9,000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 시세 보시면서 23,000원 다시 돌파하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제는 시가가 떴기 때문에 공략 자체는 또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심택은 엊그저께 한번 드리고 나서 살려놨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이제 양봉이 다시 나오면 시세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 그래서 13,600원 초반에서 35,000원 후반대 매수 가능하고요. 그래서 역시나 38,000원대 다시 돌파하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밑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한 2-3% 정도 시가도 출발하기에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았죠. 애매하게 낮게 출발하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왔으니까 크게 매수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3기 EV도 애매하게 출발은 했습니다만 아침에 좀 내리면서 바로 매수 자리를 줬고요. 그 이후로는 쭉 상승 이어가면서 한 5%대 이상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는 22,000원에서 21,000원 사이까지 계속 보시면 되고요. 뭐 무상증자 이후에 권리락 이전에 지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고전에 시세가 날지 아니면 권리락 이후에 시세가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차트 모양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랩지노믹스 뭐 어제 시가상으로 너무 높았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뭐 관망사가 맞았겠죠. 괜히 아침에 따라 들어갔다가 죽는 상태. 그래서 이런 건 뭐 시가가 뜨니까 10분 이내에 마무리할 정도로 짧게 들어가시는 분도 가능은 합니다만 뭐 제 기준상으로는 매수가 불가능했다. 거의 10분 이내에 저런 건 시세가 끝나버립니다. 바로 상한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는 참고들 하시고요. 뭐 아침에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10분 이내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신성 ENG. 아까 뭐 태양광도 겹쳐 있고 실제 이제 반도체 장비 쪽 진공룸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2,600원대에서 조금 봤던 종목인데 2,700원을 조금 넘기기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태양광도 붙였고 반도체도 좀 붙이면서 강세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22,800원이죠. 28,000원, 2,800원에서 2,700원 후반대 매수 가능하고요. 2,700원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재차 3,100원 돌파하면서 그 다음 자리 3,600원대 다시 도전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B솔루션 앞선에서 한번 드렸었죠. 5,200원 이하에서 한번 드리고 나서 계속 미니적 되다가 결국 어제 돌파가 됐는데요. HB솔루션, HB테크놀로지 둘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제 움직였던 자리가 박스권 중단 이상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형태는 5,500원에서 5,400원대, 그리고 5,250원을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6,000원대 다시 돌파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돌파가 되면 다시 7,000원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텔레칩스 마찬가지로 어제도 드렸지만 그 자리 어제 시가와 종가 그리고 엊그저께였죠. 19,000원 중반대를 깨지 않는 선이라면 한 번 더 공략 가능합니다. 오늘 음봉이 나와도 되지만 대체적으로 오늘 IT 쪽은 대부분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애매하게 출발하면 그냥 포기하시고 음봉 나오는 날 공략하시고요. 아직 25,000원대까지는 20% 넘게 시세가 남았기 때문에 음봉이 나올 때 조금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심택 말씀드렸다시피 35,000원 후반에서 36,000원 초반대까지 가능하고요. 35,000원 깨지 않는 선이라면 38,000원과 다음 자리인 4만원 초반, 42,000원대까지는 한번 열려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3기V도 최근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죠. 17,000원 초반대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18,000원 돌파했고 이제 추가적인 시세들 돌파 슈팅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공략하시더라도 18,000원 초반에서 17,000원 중반까지는 가능하고요. 일단 16,500원 요 정도는 깨지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을 보시고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2만원대에서 21,000원대 1차적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 자리는 24,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원격 지원 얘기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 원격 진료 얘기도 좀 나오긴 해서 비노가 어제 강세를 좀 보였는데 역시나 그 강세가 조금 심상치 않은 강세다. 그래서 최근 눌림목도 좀 잘 만들어졌고 어제 시가도 괜찮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39,000원 초반대에서 38,000원 후반대 가능하고요. 36,500원대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45,500원대 요거 다시 돌파하면서 신고가 계속 이어가는지 행렬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애매하게 출발 상승하면 아침에 바로 내려서 출발하면 공략 가능하고, 아침에 상승 출발에 의해 바로 시가가 떠버리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를 보이면 쫓아가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어쨌든 반도체 쪽, 엔비디아 쪽 실적이라는 호재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호재로 시장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미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그 어려운 구간이라는 게 모든 업종이 다 상승을 하는 업종은 아니다. 상승하는 장은 아니고 일부 국한된 업종, 순환되는 업종 내에서만 계속 움직여주고, 특히나 이제 지금같이 투기가 조금 많이 붙어있는 그런 형태들은 좀 빈곤한 장들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코스닥 수치나 시장 수치에 비해서는 반등 나오는 정도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천천히 올라갈 뿐이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못 올라갈 뿐이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준비를 해놓지 못하면 막상 투기 종목들이 꺼지면서 원래 정상적인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적어지니까 그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들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이스 이동호 대표였습니다.